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I'm happy on my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건가요? making coffee just for one.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근데 저 왜 불렀죠? 저 사실은 부동산에 글자도 몰라서 약간 어색한데. To be done. I'm never running behind. 혹시 두 분 다 어디 사세요? 저는 서울에 살다가 지금은 공기 좋은 고양시에 가 있습니다. 강동구 둔천동에 살죠.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 앞에 어떤 단지가 지금 막 소송이 어이 그만하지. 신사답게 행동해. 그 혹시 지금 살고 계신 동네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저야 뭐 요즘에 일어나는 개발 호재라든지 뭐 이런 거는 빠삭하게 알죠. 대표님 잘 만났습니다. 불인이라고 하죠. 네. 부동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역사에 대해서 제가 또 전문가 아니니까. 아, 유명한 전문가시죠. 부동산과 역사의 결합, 어떤 지리와 역사를 통해서 오늘 부동산을 안다? 약간 그래서 저희를 붙여놓은 게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과거에는 어떤 입지였고 미래는 어떤 입지로 변화가 될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면 피디님 저희 어디 갑니까? 어디서부터 이야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동네죠. 바로 용산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용산을 이래저래 좀 자주 가는 편인데 네. 혹시 그거 아세요? 용산이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 실제로 풍수지리적으로 일단 강의 흐름 딱 명당으로 보통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한강 중심 주변의 지리를 딱 살펴볼 좀 필요가 있어요. 이미 고려시대부터 그렇죠. 한강뷰가 엄청나게 멋졌었나 봐요. 뷰도 사실 좋긴 한데 그것보다도 당시에 남경길지설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남경이요? 남경이 뭐냐면 고려시대 때 이제 수도가 개성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1수도가 개경이고 제2수도가 이제 서경이라고 그래서 평양이고 동경이라고 해서 경주가 이제 세 번째로 신성시 여기던 땅이었어요. 네네. 가만히 보니까 이 용산과 오늘날 종로, 오늘날 서울 일대, 강북 일대가 또 한강도 들어오고 수로도 좋고 땅도 좋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려 중기 때로 가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수도가 되는 거죠. 이 남경길지설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었는데 김희재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남경은 오덕을 두루 갖춘 곳이다. 그리고 여기다 반드시 도성을 쌓아야 된다. 남경을 건립을 하는 것이 사직 흥망이 결정돼 있다. 고려왕조가 계속 발전하느냐 마느냐가 이 신도시 개발에 걸려있다. 약간 오늘 저기 대표님 만나니까 저도 모르게 뭐 신도시, 부동산 이런 단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막 따라 나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무슨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이 도시개발 마스터 플랜 세우는 그 발표하는 뭐 이런 약간 그런 개념이네요. 지금 보게 되면 뭐 동부이촌동 되게 유명하잖아요. 동비촌도 유명하죠. 네, 유명하잖아요. 제가 알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동네가 6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택지개발지구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미 그때 지정이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한강맨션이라고 있어요. 한강맨션. 그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70년도에 지었거든요. 되게 오래됐네요. 네, 50년 정도 됐어요. 아직도 그 건물이 있는 거예요? 네,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당시로서는 뭐 어마어마한 50평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70년에? 네, 70년에. 와.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뭐 정재계 유명 인사들, 그 당시에 뭐 유명 연예인들이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굉장히 탑 클래스만 예, 보이는 탑 클래스 같은 거 요즘 말로 하면 압구정도에 있는 뭐 좋은 아파트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죠. 거기다가 지금 50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이라고 해서 관심들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유명했는데 아직 50년 동안 개발이 안 된 거니까. 네, 그렇죠. 말하면. 바로 뒤에는 용산공원 있고 바로 앞에는 한강변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관심도가 되게 높은 이게 동네죠. 원래 공원이 있으면 또 이게 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좋은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공원 뷰도 있고 한강 뷰도 있고 이런 데가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도 보면 엄청나게 입지가 좋은 곳임에는 틀림이 없죠. 네, 저 지금 이제 불인이로서 지금 막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된 얘기할 때 우리 남경길지설이요? 나중에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이 남경길지설로 고려가 궁궐을 지었던 데가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랑 경복궁 고 일대래요.
근데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이 과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인근 지역을 딱 개발하게 되는데 종로에 사실 딱 붙어 있으면서 넓게 이렇게 넓은 택지도 갖고 있고 새로운 재건설하기 딱 좋은 그런 데가 또 이제 용산 일대가 딱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 시대의 용산은 신도시였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가면 부동산 업자. 네. 이 부동산 업자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가요? 중개업자? 비슷한 말 아니에요? 중개업자나 부동산 업자나.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집주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 집주름이요? 네, 그 욕은 아니에요. 네, 네. 집주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최초의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등장을 해서 임대업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너무 이제 사대문 안에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힘든데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또 서울로 한양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니까 집주름들이 중개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 도저히 사대문 안은 안 된다. 그 인근을 좀 뭔가 좀 개발하고 거기서 좀 살아보자 하는데 그 주변에 땅 평탄하고 집 짓기 좋고 그리고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교통이잖아요. 입지를 얘기하는 경우에는 5대 요소가 있어요. 5대 요소. 네, 5대 요소가 있는데 다 적어야 될 것 같은데. 5대 요소. 일단 직주 근접이라고 얘기죠. 일자리가 가까운 곳. 직주 근접.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 그 근처에 이렇게 뭐 예. 편의점, 시장.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동네에 자연환경이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원 같은 거. 한강뷰? 예. 그리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학군. 저희 와이프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딱 이제 하나 남은 게 교통인데 지금 교통 지금 보게 되면 용산 이 주변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좋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과거 교통은 어땠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제 도로교통이 발달이 되지 않았고 네. 특히 조선시대 때는 네. 도로가 발달이 되면 외적이 침입을 많이 한다.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도로를 발달을 의도적으로 좀 안 시키고 네. 도성을 쌓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 이제 사회 발달이 지체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조선은 어떻게 이제 그 교통이 운영이 됐냐면 강 아니면 하천 네.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 한양으로 오려면 한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거 막 삼국시대 때 이럴 때는 이 광나루 쪽을 건너서 한양으로 오는 루트가 굉장히 활발해졌었는데 잠깐만 이거 너무 돌아가 차라리 밑에서 쭉 꺾어서 한 번에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사평나루가 조선 중기 때부터 발전을 해요. 아, 사평나루요? 사평나루. 이게 좀 낯설죠? 네네. 네. 사평나루가 오늘날 어딘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사평나루가 오늘날로 말하면 한남대교 일대. 아, 한남대교요? 네. 그 일대가 이제 과거 이제 고려 조선 때 새롭게 개발된 루트인 거니까 한강이 어느 지점을 넘느냐의 포인트에서도 딱 용산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기가 막히죠. 그 제가 뭐 황당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얘기를? 한강이 어떻게 흐르죠? 한강이요? 통해서 서로 그냥 흐르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강은 동해에서 서로 흘렀다가 다시 용산까지 흘러왔어요. 거꾸로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이 얘기하면 다들 너 지금 사기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서해 쪽은 만조현상이 되게 심하잖아요. 아. 그래서 원래는 물이 빠지다가 매일 그 물이 역류를 해요. 그래서 서해 물이 사실상 용산까지 딱 와서 멈췄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물이 하루에 한 번씩은 싹 거꾸로 오를 때 거꾸로 있잖아요. 밀려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강화도랑 김포에 있는 수천 척의 배들이 쫙 타고 이제 아마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쫙 들어오다가 그 물이 멈춘 데가 딱 용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가 상권으로서 엄청 발달할 수밖에 없고 당시에는 이 한양 사람들 좀 어디 한번 놀러 가 볼까? 놀만한 곳 하면 그게 딱 그 용산. 아주 그 상권으로서는 조선 특히 후기 때 최고다. 아, 조선은 그때 최고의 사건이었다. 네. 아마 그때 또 계셨으면 또 거기서 또 이제 분석 딱 하시면서 이렇게 쫙 분석하면서 아까 그 집주름이라고 하셨나요? 오늘 집주름 하나만 또 네, 얻어가시네. 집주름을 또 아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어쨌든 용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중앙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았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예. 근데 잠깐만, 제가 이제 그 용산역에서 KTX 많이 타거든요. 네네. 또 거기 막 아이파크몰 예, 이런 그렇죠. 거 되게 많고 지금도 상권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상권이 용산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 더. 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용산에 청과물 시장이 있었잖아요. 원래 청과물 하면 가락 예, 농수산물. 지금 말씀하시는 가락 농수산물센터가 85년도인가에 입주를 했는데 가락의 원래 원조가 아. 용산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 옛날부터 집산지이다 보니까 첨가물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구나. 근데 이제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건데 우리 역사 최초의 공업지대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역사의 최초 공업지대가 용산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러시아인이 운영하던 유리공장도 용산에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연초공장, 벽돌공장, 발전소, 양잠소, 그 당시에 중요했었던 국가의 시설물들 같은 것들이 대부분 용산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영등포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근대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좀 했던 거죠. 부동산에 있어서 직주근접.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한마디 딱 정리가 되네요. 직주근접. 그러네. 그게 다 직업이니까. 네, 직업들이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봐도 과거부터 이 용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대단했던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이런 건 잘 몰랐죠. 예. 그 아까 직주근접 표현했잖아요. 계속해서 조금씩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업들이. 예,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아는 BTS가 있는 하이브 사옥이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 유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이 영상이 나가고 있는 그 채널 아이파크가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여기도 이제 용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지금도 보게 되면 그 미군 기지 자리 지금 현재 용산공원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용산 정비창 자리에 국제업무지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제업무지구. 네. 국제업무지구가 뭐예요? 국제업무지구요.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면 말 그대로 거기에 이제 엄청난 마천루들이 들어서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 있어요. 그럼 이제 외국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아무래도 그렇게 들어오겠죠. 일단 이미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큰 폭발적 성장.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사실 그동안 용산이 발전이 못 된 게 미군 부대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좋은 땅에 도대체 왜 군부대가 자리를 잡게 됐던 건가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속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게 되는데 군사가 주둔을 하거나 군사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굉장히 이렇게 평탄하고 넓은 땅이 필요한데 실제로 종로구 일대에 가장 넓고 평탄한 땅이 용산 쪽인 거죠. 그 전에도 임시적으로 조선군 군영이 군사훈련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청나라 군대가 잠시 머물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건 일본군인데 일본은 어찌됐건 조선을 식민화시키려고 했었고 네. 조선의 중심지인 이 한양을 손아귀에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그 옆에다가 대규모 군사를 주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평탄하고 넓고 새로운 시설을 짓기에도 좋고 다수의 군대가 주둔하기도 좋으니까 일본군이 들어왔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해서 싸우긴 했지만 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쫓겨나게 되니까 미군이 이제 결국은 일본 시설을 인수해서 그대로 들어온. 그래서 미군이 과거에 있었던 일본군 시설 중에서 안 건드린 것도 거의 많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사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용산을 딱 보면 그 용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미군 기지가 정가운데 딱 예, 박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크기. 예, 어마어마한 크기가. 결국에는 이제 요번에 바뀌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게 단절돼 있다가 용산이라는 것이 하나가 딱 뭉쳐지는 그런 효과가 날 거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용산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몰려들 수밖에 없는. 몰려들면서 다시 또 이렇게 가고 싶은 데로 왔다 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옛날에는 딱 막혀 있는 구간이었다면 서로 언제든지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호랑이에다가 날개를 달아주는 효과, 다는. 예,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구나. 집에서 통장 나오는 뒤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용산 철도병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산 철도병원이요? 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제 사실은 철도 시설이 굉장히 많이 이곳에 네. 구축이 됐었기 때문에 철도 시설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을 위한 일종의 이제 의료원이었던 거죠. 이제 그게 실제로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바뀌었어요. 뭘로 이제 바뀌었어요? 용산 역사박물관. 용산 역사박물관. 최근에 과거의 어떤 공지가 숲이 돼서 부동산 어떤 그런 효과를 읽어내듯이 네네.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의 공간을 역사박물관 같은 걸로 많이 바꾸거든요. 나름 그런 박물관에 들어서는 것도 그 지역의 브랜드에 도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아이파크가 시공한 걸로 아는데. 그래요? 네네. 아무튼 그쪽 부지를 보니까요. 무언가 새로운 주거 복합 공간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딱 가보게 되면은 용산역하고 신용산역이 예,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 지하 공간이 바뀌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생기는 거구나. 네, 떨어져 있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원 같은 게 들어선다는 얘기가 예정되어 있고 그 밑에는 상업 공간이 들어서고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 약간 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코엑스 지하 같은 느낌? 그래 예를 드니까 딱 이해가 되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복합 공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파크가 되게 노련하게 입지 선정을 잘하네.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절된 공간이 하나로 재탄생이 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재탄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의 변화를 일으켜낼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지금 아이파크가 굉장히 중요한 활약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전 신나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 어느덧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 계속 만나고 싶거든요. 네. 우리 어떻게 좀 다음 시간에도 볼 수 없을까요? 네. 저도 오늘 되게 즐거웠고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자리였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해 주셔야. 좋아하실 겁니다. 좋아하실 네. 겁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은 무조건 꼭 계속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들 좀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다면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끝인사 맞춘 거 있죠? 네네. 해볼게요. 네. 어색하지만. 네, 자, 어색하지만. 하나, 둘, 셋. 시각의 정석. 컷. 네, 저는 벌써 지금 다음 편 구상하고 있는데 다음에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척동에 있는 구로구로 가볼까 합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발전되는 곳이죠.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일 것 같아요. 오케이, 전 대표님 가는데 같이 갑니다. 네.